자, 5월 15일 주간 국내 야구랑 일본 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업 버튼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본방으로 보시는 분들도 얼마 없으시지만 업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최근에 분위기가 진짜 안 좋네.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한 750%에서 800% 정도 땄어요. 그리고 월 초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5, 600%더 땄었고, 지금 이번 주에만 지금 잃은 게 거의 800%가 넘어갔어요. 딴 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딴 거를 거의 다 잃었어. 그래서 5월달 통계 내보면 월 초에 딴 거 한 4, 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야, 지금 이거 좀 심하다, 그죠? 너무 심해요. 지금 4일째 못 먹고 있는데 흐름이 있긴 있는데, 오늘 오늘 물부도 참 분석을 못한 건 아니야. 물부도 오늘 보면 좀 아쉬웠어요. 보시면 미네소타 오버 됐고 화이트삭스 역배 됐단 말이야. 애슬레틱스가 얘들이 4대3으로 이기고 있다가 또 9회 역전패 당했어요. 그래갖고 나가야 됐어. 그래서 참 안 될 때는 정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잘 될 때는 또 잘 되니까 오늘 주간의 흐름 한번 바꿔서 주말 동안 주중에 잃었던 거 다 찾아오도록 합시다. 자, 주말 3일 동안 제가 지금 성적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200개로 할인했어요. 200개로 할인을 했으니까 흐름만 바뀌면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0개 얼마 안 되잖아. 응원 좀 해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산 곽빈과 롯데 김진욱 나옵니다. 얘들 4월 22일 날 한번 붙었어요. 그때 두산 곽빈은 6이닝 동안 1실점, 김진욱은 5이닝 동안 3실점. 곽빈이 좀 더 좋았습니다. 김진욱이야 올 시즌은 완전 다른 투수가 되었고, 곽빈은 무난하게 지금 거의 무너짐 없이 시즌 개막부터 해서 꾸준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김진욱도 마찬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김진욱이 살짝 좋은 투수로 보이는데,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실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타격 움직력에서 롯데보다는 두산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김진욱이 훨씬 좋아졌긴 한데, 두산은 우타자들이 좋은 팀이란 말이야. 그죠? 상위 타선이 전부 다 우타자죠. 박찬호, 양의지, 카메론, 또 박준순 이런 애들. 그래서 살짝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곽빈은 6이닝 정도까지는 항상 5이닝, 6이닝 1, 2실점으로 막아주는 투수기 때문에 전 이번 경기는 제가 롯데 팬이긴 하지만 두산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산 사이드로 보고 기준점 7.5인데 얘들이 얼마 전에 이제 붙었잖아. 한 3주 전에 타자들이 어느 정도 이겼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7.5로 하면 좀 너무 낮지 않나? 국내 야구 7.5는 진짜 국내 야구 수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투수들이 저 정도로 7.5점으로 억제할 정도의 제구력을 가진 투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7.5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야구 기준점 7.5 나오면 그냥 무지성으로 무조건 오버만 가도 승률 60% 나올 거예요. 아마도 60% 나옵니다. 이상 나올걸요 아마. 다음 SSG와 LG. SSG는 김지로, LG는 치리노스. 자, 치리노스는 위기의 남자입니다. 이번 경기 만약에 이번 경기도 망치면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부상 당해가지고 LG에서 기다려줬는데 부상 복귀 전 직전 경기에서 하나 상대로 3.2이닝 동안 4실점, 기대에 못 미쳤다. 이번 경기 못 미치면 대출이에요. 제가 봤을 때 대출입니다.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SSG 김진호는 아시아 쿼터로 들어와서 직전 첫 경기 던졌는데 혼자 자멸했어요. 3이닝 동안 포볼 6개 6실점, 홈런도 한 방 맞았었고, 이 선수 신고식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오는 나라에서 처음 공 던지다 보니까 물이 안 맞았는지 볼 안발 계속 했는데
구위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일단 빠른 공은 152, 153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얘가 한 가지 제구는 안 좋았었고 2회, 3회로 갈수록 아무래도 힘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은 보였어요. 1회에 제가 힘을 너무 많이 썼어. 공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볼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3회쯤 됐을 때 구속이 146, 147 좀 편차 좀 컸습니다. 그래서 뭐 체력적인 부분이 약간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직전 경기보다는 잘 던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구위 자체가 좋았어. 왼손 투수가 빠른 공이 152, 153 중에 나오면은 그냥 스트라이크 언저리로만 던져놔도 잘 못 쳐요, 우리나라 선수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김지로가 뭐 직전 경기처럼 자멸만 하지 않는다면 또 LG 타선이 좌투수한테 약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거는 뭐 SK가 역배지만 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SSG 프렌 쪽으로 추드리고 10.5 언더 볼게요. 지금 치리노스도 위기의 남자이기 때문에 있는 힘 없는 힘 쥐어 짜내가지고 이번 경기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리 탁구장이고 하지만 10.5 기준점이 좀 높아 보인다. 10.5 언더 쪽으로 볼게요. 다음 삼성과 기아. 삼성은 후라도, 기아는 내일 나옵니다. 뭐 선발이야 비슷하죠. 근데 후라도야 뭐 구위 이런 걸로 승부한 투수가 아니라 제고력이랑 그냥 경기 운영으로 운영하는 선수라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냥 일정 계산이 선다고 해야 되나? 어느 팀에 가도 1.5 선발급 활약을 해줄 수 있는 투수예요. 특 S급은 아니고 A 플러스급은 된다 이 말이지. 기복도 크게 없고. 올 시즌 원래 작년까지는 시즌 초에 한 번씩 무너졌었는데 올 시즌 그런 것도 없었어. 무난하게 계속 잘 던져주고 있고, 내일은 아마 이제 3년 차기도 하고 쟤는 일단 빠른 공이랑 스위퍼 이 두 개로 먹고 사는데 아무래도 스위퍼를 워낙 많이 던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타자들이 웬만큼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올 시즌 방어율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죠? 투구수도 많아지고 7이닝까지 던진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5이닝, 6이닝에 끊겨요. 투구수가 좀 많아. 왜냐면은 그 스위퍼가 어느 정도 커트를 당한단 말이야. 이제 1년차 때 제가 제일 위력적이었지. 쟤는 1년차 때 잘하고 쇼 붙여서 메이저리그 갔었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됐잖아. 애매했잖아. 1년차에 턱도 한번 빠지고 해가지고 공백기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1년차 때보다 못했고 올 시즌은 2년차부터도 못해. 아마 올 시즌 끝으로 얘는 재개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 시즌 뭐 크게 무너진 경기는 딱 한 번 있었는데 안 무너지지 않은 경기에서도 솔직히 불안한 감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해서 위기 관리 능력을 잘 넘어가긴 했지만 좀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뭐 삼성전에는 항상 강했다. 작년에 방어율 1.42, 10경기 기준으로 2.19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삼성전에 좀 강했다는 점이 좀 위안 삼을 거리고, 그래도 이 경기는 선발 매치업에서 저는 후라도가 좀 더 낫다고 봐요. 낫다고 보고 안정적이고, 더군다나 오늘 기아의 정혜영이랑 김범수가 걸려 있습니다. 연투에 아마도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 특히 김범수는 좌투수잖아요. 삼성에 좌타자가 많아. 그죠? 내일이 한 5이닝 던지고 내려가면 타순이 2번 도는데 그때 좌타자를 상대해줄 불펜이 김범수랑 최지민밖에 없어요. 근데 김범수가 못 나오면 최지민 혼자서 다 막아야 되잖아. 어차피 1이닝밖에 안 던지는데 만약에 내일이 오래 던지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삼성의 쉬운 낙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삼성 승 사이드로 보고 9.5 언더 쪽으로 볼게요. 다음 NC와 키움입니다. NC는 신민혁이 나오고 키움은 알칸타라 나옵니다. 얘들도 그 4월 22일 날 붙었어요. 그때 신민혁은 5이닝 동안 2실점, 알칸타라는 8이닝 동안 무실점. 알칸타라 승리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붙고, 신민혁은 우리나라에서 체인지업 비중이 가장 높아요. 포심보다 체인지업을 더 많이, 비중이 더 38%가 40%가 그래요. 엄청 많이 던져요. 그래서 처음 상대할 때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타자들이 좀 말리는데, 두 번째 상대할 때 있죠. 시즌에서 두 번째 상대하면 웬만큼 공략을 다 합니다. LG가 올 시즌에 2번 붙었어요. 신민혁 상대로.
첫 번째 등판 때는 좀 말렸었고 두 번째 만나가지고 좀 두드려 팼어. 키움도 지금 경험이 별로 많이 있는 타자들이 하위 타선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공이 빠른 구위가 빠른 선수한테는 조금 약한데, 신민혁처럼 체인지업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체인지업은 밀려서 들어오면은 무조건 장타예요. 저는 이 경기 뭐 신민혁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 키움 타자들도 제 공을 올 시즌에 4월 22일 날 상대했었기 때문에 눈에 익었을 거야. 직전에 있었던 경기 돌려보고 들어오겠죠. 돌려보고 들어올 거고,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알칸타라가 웬만큼만 버텨주면 키움이 비벼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프렌의 9.5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T와 하나. KT는 고영표 나오고 하나는 왕앤천 나온다. 고영표는 이제 저는 얘도 이제 한물 간 것 같아요. 제가 전성기 때 군대 가기 전이죠. 군대 가기 전에는 진짜 한 7이닝은 기본적으로 먹어줬단 말이야. 체인점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언더핸드에서 추신수가 가장 못 치는 투수공이 고영표일 정도로 제 체인점 알아줬어요. 근데 이제 워낙 나라에서 리그에서 오래 던지다 보니까 웬만한 타자들이 제 체인점을 다 한 번씩 겪어봤어. 공이 빠른 투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만 딱 바짝 차리고 있으면 웬만큼 커트를 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올 시즌 방어를 5.5입니다. 5.5. 이닝 수는 확 줄어들었고, 옛날에는 던졌다면 7이닝 8이닝 던졌는데 올 시즌은 뭐 5이닝 던지면 성공적인 거고, 그죠? 그 5이닝조차도 실점이 좀 많고, 포볼 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투3 몰리면 스트라이크 던지는 거 알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이 웬만큼 방망이를 갖다 맞춥니다. 그래서 올 시즌 고영표가 좀 고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하나 타자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나는 상위 타선만 치면은 우리나라 리그에서 최고로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강백호, 노시환, 문현빈, 페라자 있는 데다가 진짜 강하죠. 요즘에 허인석까지 잘 쳐. 보수 물건이더라. 홈런 8개 쳤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2번부터 6번까지 후덜덜해요 쟤들. 그래서 뭐 거기에 또 좌타자들도 많잖아. 문현빈과 페라자 스위치고 강백호 좌타자잖아요. 그래서 원래 언더핸드 투수들이 좌타자는 좀 약해요 통계적으로. 근데 2, 3, 4번이 전부 다 좌타자라 가지고 고영표가 큰 거 한 방 맞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왕앤청 아시아 쿼터 중에서 그 LG의 걔랑 둘이서 거의 뭐 투톱이라고 보면 되죠.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야. 일단 1군, 2군 리그를 어느 정도 경험을 했던 투수기 때문에 제구도 잡혀져 있고 구속도 웬만큼 나오고 본인만의 뭐 주무기도 있는 것 같고 직전 경기도 괜찮고 그전의 경기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5이닝 한 2실점 한쪽으로 막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이닝부터 모르겠어요. 하나 불펜도 개판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하나 프렌에 10.5 오버 쪽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일단 고영표는 실점률이 있을 것 같고, 하나도 왕앤청이 내려가고 난 뒤에 실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9회 말 공격까지 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10.5라도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1픽은 저는 하나 전반 승부입니다. 하나 전반승. 하나 전반은 웬만하지 않을까? 고영표가 그 하나 상위 타선을 5회까지는 3번 상대할 거예요. 아마도 깔끔하게는 못 넘어가요. 1회부터 상위 타선 2벽 정도는 출한다고 보면 5회 초까지 상위 타선을 3번 상대한다면 거기서 실점 메이드 되는 게 한 2, 3점, 4점까지 될 것 같은데, 왕앤청이 뭐 2, 3점 실점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 전반승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5 오버도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해요. 기준점이 좀 높지만. 다만 근데 KT가 자투수 상대로 올 시즌 점수를 잘 못 내. 그래서 오버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살짝 부담이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1픽 하나 전반승 추천드립니다. 다음 2번. 자, 일본 야구는 지금 1시 경기가 있는데 5경기가 남아있죠. 그러면 근데 제가 2경기는 출연이고 3경기만 더 가지고 왔어요.
자, 요미우리와 요코베입니다. 요코하마입니다. 자, 이노우에와 타리야 나온다. 둘 다 올 시즌 한 번씩 던졌습니다. 그죠? 이노우에는 2번 던져가지고 13이닝 1실점 정말 잘 던졌죠. 그리고 타리야는 6이점 2이닝 1실점 둘 다 잘 던졌어. 근데 그래도 좀 더 기복이 없는 애는 이노우에였다. 29.2이닝 동안 2.1리. 그리고 작년에 요코하마 상대로 방어율이 0.98이었어요. 1이 안 돼. 그리고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10번 나와가지고 59.1이닝 동안 방어율 1.51. 10번 나와서 패전 없이 6승 챙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전에 4대가 맞는 거야. 아다리가 맞는 거야. 요코하마의 타리야. 뭐 방어율 3.86이고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죠. 이닝스도 많이 먹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발로 비교해보면 이노우에가 좀 더 앞선다. 그리고 불펜으로 비교해보면 요코하마의 지금 그 필승조 중에 자투수 한 명이 연투에 걸려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투수 한 명 연투에 걸려 있으면 못 나와. 그렇다면 이 타리아가 길게 가지도 못한 투수에다가 요미우리 자타자들이 좀 좋기 때문에 후반부에 분명히 위기가 한번 올 건데 그때 막아줄 자투수가 있느냐 생각해보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경기는 요미우리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기준점 6.5인데 양 투수 다 상대전이 상당히 강해. 0.98과 1.75니까 그죠? 그렇다면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6.5 조금 높다. 6.5 언더의 요미우리 승 볼게요. 다음 한신과 히로시마. 한신은 오타케 나오고 히로시마는 쿠리바야시 나옵니다. 자, 얘는 쿠리바야시는 작년까지 세이브 마무리 투수였어요. 올 시즌에 선발로 변신을 했고 선발 변신해가지고 방어율 0.96입니다. 0.96 엄청나죠? 올 시즌 그 한신전에 15이닝 동안 2실점밖에 안 했어. 지금 한신은 쟤한테 호구 잡혔습니다. 15이닝 동안 안타 7안타밖에 못 쳤고 홈런 한 방으로 2점됐나? 홈런 한 방에 적시타 한 방으로 2점된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점수를 못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타케도 히로시마 상대로 올 시즌 12이닝 동안 3실점 하면서 괜찮아요. 그래서 양 투수 다 상대 타선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다고 보면 되고 다만 최근 페이스가 쿠리바야시가 참 좋긴 한데 그죠? 어쨌든 지금 올 시즌에 불펜 투수, 세이브 투수 하다가 선발로 변신한 투수들이 좀 꽤 있어요, 일본에. 근데 그 선수들이 다 좋습니다. 아, 어제 나왔던 걔 누구야? 타이세이 제외하고는 다 좋아요. 근데 한 번씩 다 무너졌단 말이야, 그런 투수들이. 근데 유일하게 지금 안 무너진 애가 쿠리바야시예요.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 한번 무너질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다. 원래 선발 계속 하는 투수도 아니었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잘 던졌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 한신 자타선에 한번 털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 3번 연속으로 선발 전환하고 나서 한신 타선을 짓누른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해. 방어율 0.96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휘비 0.54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죠. 얼마 전에 그 한신의 다카시였나요? 방어율 0.24였는데 제가 무너질 거라고 했잖아. 무너졌잖아. 저런 수치는 오랫동안 가지 않아요, 야구에서. 언젠간 깨지게 돼 있고 이번 타이밍이 좀 깨질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신승에 5.5 언더 볼게요. 다음 니오넨과 세이브. 니오넨은 타츠 나오고 세이브는 타이라 나오고 타이라도 그거죠. 작년까지 그 풀펜 마무리 투수 하다가 올 시즌에 선발로 전환했고 원래는 선발 출신이었다가 세이브 했다가 다시 선발로 오는 거라서 초반에 엄청난 기세였어요. 완봉하고 9, 8, 7, 6 무실점으로 계속 막다가 직전 경기에서 1이닝밖에 못 던졌어. 아무래도 뭐 이렇게 동안 오랫동안 던져본 게 오랜만이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겨서 1이닝만 던져 내려갔습니다. 다시 복귀를 했고 얘도 방어율 0.95예요. 근데 한 번 무너진 거잖아. 직전 경기 드디어 무너질 때가 무너진 거고 이번 경기는 그래도 다시 좀 푹 쉬었기 때문에 감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공이 빨라 쟤는 155, 156 그냥 계속해서 꾸준하게 꽂아버리는 애이기 때문에 뭐 기력도 보충했겠다. 그러면 시즌 개막전 느낌으로 잘 던질 가능성이 전 좀 더 높다고 본다. 그리고 세이브는 지금 6연승 중입니다. 반대로 니혼의 4연승이 끝났죠.
올 시즌 니온의 꼴찌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직전경기 졌어. 어제 경기 유리한 매치업에는 졌습니다. 그리고 타츠가 나온다. 얘는 3년 차인가요? 일단 키 크고 잘생겼어. 얘는 인기도 많고 작년에 엄청 잘했었죠. 근데 올 시즌에 살짝 좀 흔들리고 있는데 뭐 최근 두 경기 보시면 뭐 그냥 그럭저럭 던진 수준이고, 다만 세이브전에 상당히 강했다. 세이브전에 방어율 1.61이에요 50.1이닝 동안 엄청나게 잘 던졌고. 그렇죠? 그런데 뭐 이 경기 타이라가 뭐 고점은 타이라가 훨씬 높다고 봅니다. 타츠도 152, 153 던지긴 하는데 타이라만큼 공이 강력하지도 않고 그렇게 경험도 타이라에 비해서는 1천한 편이고, 선발 싸움은 전 타이라가 좀 더 앞선다고 보고 팀 분위기로 세이브가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투수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방망이도 지금 페이스도 세이브가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프렌에 6.5 기준이라면 언더 볼게요. 그죠? 언더 쪽으로 기준점이 좀 높아. 타이라 상대로 우타자 위주인 니오넴이 점수를 많이 뽑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무감이 좀 드네. 별로 많이 뽑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타츠도 최근에 뭐 한 6이닝 7이닝 버텨주면서 한 2실점으로 막아준다면 6.5 기준은 좀 많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렌에 6.5 언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